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서연 선생님께서 주신 미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예. 따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면 시선은 드릴까요? 아닙니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해보겠습니다. 시와 소설을 함께 읽는 시소 프로젝트. 이게 맞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안서연 선생님께 가서 따지려고 왜 이런 네. 걸 만들었는지 항의를 좀 힘드시겠습니다. 네, 어쨌든 겨울의 시소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더웨이를 쓰신 염승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쑥스럽네요. 네. 시소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와 소설. 네. 네, 너무 귀여워요. 시소라는 이름 너무 귀엽고, 제 또 이 계절의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야기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제 프리 더 웨일이라는 제목이라서 이 제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네. 이게 무슨 제목이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차별을 멈추라 라고 하는 어떤 구절 아래 네. 어떤 직장 내 차별이라던가 강압이라던가 감시라던가 이런 뜻의 항의하는 시위 문구로서 이렇게 소설 속에 등장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주인공은 이 고가 평가 같은 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항의하는 목소리에 함께는 할 수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작 직장 내에 동화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또 경계 있는 네.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제목인지 여쭙고 싶어요. 오롯이 혼자서 양육과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을 내세웠는데, 그 여성이 이제 아무래도 저의 어떤 감정이 조금 투영된 것 같아요. 이제 좀 한번 등단한 이력을 가진 소설가이지만 그 이후로는 작품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소설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에서 무엇을 낙관하고 또 무엇을 긍정할 수 있기에 소설이라는 걸 써야 하나, 뭐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힌 인물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조금 고난과 역경을 좀 처해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의 공간과 또 직장 내의 공간에서의 그 어려움을 좀 동시적으로 진행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부의 인물부터 이렇게 더듬어 나가 보면 그 H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인상적으로 읽혔을 때는 다가왔어요. 회사 내에서 그 H라고 하는 인물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의 자리를 없애버려요. 네. 그러니까 H라고 하는 인물은 출근하면 자기가 앉을 자리가 그쵸.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잠시 탕비실에 가거나 화장실에 갈 때 자리를 경유하듯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사이드의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시스트러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잖아요. 네. 자리를 빼앗는 사람.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H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와 H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맞아요. 이 소설을 쓰고 나서야 그동안에 제가 소설을 써왔던 어떤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을 쓰고 나서야. 내가 프리더웨이를 쓰고 나서도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지라는 좀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채찍질하는 개념으로. 근데 계속해서 여태까지 제가 데뷔 이후에 써온 작품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자각을 저 스스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는 특히나 그 H라고 하는 이니셜이 소문자로는 꼭 의자같이 생겼잖아요. 그건 또 생각을 못했군요. 네, 그래서 H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그 H로 불리는데 정작 자신의 책상과 의자는 빼앗겨버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계속 멈춰 있어야 하긴 하는데,
여기서 견뎌야 하는 각각의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아이들 등록금도 있을 거고 생계 유지도 있을 거고 이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런데 누군가 H로 호명되는 순간에 나도 H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모두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H는 한 명이었으나 점점 증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식되는 과정 속에 수경은 계속해서 인사고과에서 전혀 기여되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하지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실존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H로 형상화됐던 것 같아요. 같이 심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나이대 아이들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육아 부분에 대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마음이 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육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소설에 등장하는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일단 육체적인 피로가 너무나 크게 네네. 동반되는 일이고 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의 생명체를 보듬어 줄 수 없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의 삶을 위해 내가 무언가 더 애를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드는데 또 아이를 기르면 기를수록 임신 과정, 또 임신 당시의 과정이랄지 출산할 때의 심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년기에도 엄마를 이제 땅에 묻었던 그런 경험까지 이제 소환이 되면서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육아의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또 나의 성장을 다시금 반추하고 소환해 보기도 하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유년기와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또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물질의 영역까지도 계속해서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어떤 의지도 있었겠지만 녹록지 않았겠죠.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어머니와 나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나란히 맞닿는 부분들도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제가 메모한 것 중에 그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 나를 묶거나 태울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읽었던 분들도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 소중한 존재를 맞이했다는 기쁨은 당연히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슬픔까지 결국에 내가 어머니를 그 땅에 묻었던 어떤 이유 모를 까닭 모를 그 거대한 슬픔을 이 아이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 동시에 이 아이라는 존재의 하중에 걸려 있다라는 게 이 문장을 통해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작품 읽어주실 시소독자님들 플러스 이 영상을 봐주실 구독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플러스 오늘 함께 해주셨던 소감 같은 거를 짧게라도 마무리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은 여기 오기 전에는 소설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줄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왔나 싶은데 아닙니다. 일단 너무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감상도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또 SNS로 또 이제 독자분들이 소통을 해주시는데 의외로 또 이 프리더웨이를 읽고 감상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아니 독자분들이 이렇게 문예지를 챙겨 읽어봐 주시는구나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 이 독자분들의 어떤 독서 이력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즉각적인 소통을 해와 주시니까 저도 많이 감동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와중에 또 이런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저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동 써나가실 글 저도 한 명의 목사이자 팬으로서 멀리서 가까이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끝내요. 네.